말 들어가지. 말 들어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방와 하이 사와디캅 봉주르.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V앱으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으로는. 네, 그동안 V앱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반갑나요? 네. 아,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무릎이 되게 시원하게 나오네. 네. 그 전에 원래 저 인피니트 H 두 친구와 또 F 친구 3명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거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즐겨요. 네. 그리고 뭐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찢어진 바지 엄청 좋아해. 예. 덥잖아요 요새 날씨가. 또 저녁엔 좀 추운데 목소리 좋다고 또 많이 하시네요. 뭘 좀 아시는 친구군요. 네. 사랑해. 오늘 뭐예요? 금발미남.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머리가 좀 많이 자라가지고 이발을 할 겸 염색도 했는데 색깔 잘 어울리나요? 좀 하얀색으로 좀 변했는데 예, 보세요. 가까이서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아무튼 잘 어울리겠죠 뭐 우연이지 뭔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또 저 혼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또 하트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하트 왕제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많이 개발했는데 그것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사랑을 확인하니까. 네. 또 여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우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네. 생일이신가봐요 누가. 아이디 볼 수가 없게 바로바로 올라가는구나. 되게 빨리 올라가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 축하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해외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해서 네, 한국어로 할 테니까 네, 다신 제 진심이 가게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또 월드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 저희가 또 조만간 직접 찾아뵐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제 개인 방송 보시면서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내려놔도 되나? 네. 그 인피니트 H 친구들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실시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H 친구들은 또 실시간으로 셀카를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 10시 4분 맞고요. 네. 뭐 핸드폰 배경화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10시 4분 여기 날짜도 나온다. 9월 19일 토요일. 이거 보이세요? 네. 셀카를 찍어서 지금인지 아닌지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혹시 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잘 보인다. 지금 셀카 찍어서 올릴게요. V앱이니까 또 V로 네. 한 방에 그냥 올리겠습니다. 여러 번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SNS에 여기 있다. 다시
바로 올릴게요. 하하. 뭐라고 쓰지? 이거 SNS 올릴 때 사실 저도 고민 되게 조금 하고 올리거든요. 네? 하하? 라고 올리면 되나? 네이버 V앱 이렇게 올리면 되나? VV? 네이버 V 그냥 VV V V 하고 올리면 되겠다. 올렸어요. 네. 지금 SNS에 올렸으니까 사진 보시면서 저장도 하시고 제 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불을 켰다 껐다 하는데 불을 지금 끈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랑 제가 좀 진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치 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럴 시간이 근데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제를 조금 정해왔는데 제가 주제는 조금 오그라들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는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를 두려고 하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반응 좀 봐야겠다. 괜찮아요? 제 과거 이야기, 난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지지직 소리가 난다는데요? 제 초등학교 때 제가 언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느냐 언제 얘기를 모래사탕 없어요. 살쪘나? 자꾸 모래사탕 없다고 하시네. 실제로 보면 또 좀 말랐는데 아무튼 지직거린대요 아직도. 왜 그러지? 음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음질? 지지직 아직도? 지직거리면 지직거린다 이거. 지지직. 소리가 심해졌어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요? 지금 아까보다 더 심해야 돼. 이거 어떡해 잠깐만. 오늘 처음 하는 개인 방송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따가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됐대. 됐어요? 이제 잘 돼요? 됐대. 아무튼 그러면은 좀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남은이라는 어떤 친구인가, 나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주제가 타임머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언제로 돌아갈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말고 아니고 언제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게 좋을까? 반응을 보여주세요. 중2?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러면 얘기부터 해볼게요. 학생 때 얘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직도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저쪽 백운중학교라고 그쪽에서 다니다가 저기 수유 쪽에 있는 거죠. 우이동 쪽인가? 그쪽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다니다가 덕성여대 옆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다니다가 거기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 전화를 가게 돼서 남산 쪽으로 또 이사를 가게 돼서 충무로에서 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인가 다니다가 5학년 때 5학년 6학년을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학을 가게 돼서 쌍문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남산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하고도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백운초등학교는 지금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만났던 친구는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쌍문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굉장히 아직도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전학을 왜 많이 다녔냐면은 집이라는 게 계약이 있어요. 예, 전세라고 2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또 아버님 직장이 계속 옮기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전학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추억이 친구들이랑 조금 이렇게 사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전학을 가게 되고, 또 사이 좋아지려면 전학을 가게 돼가지고 조금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전학 갈 때마다 친구들이 반에 있는 친구들이 또 싸움을 굉장히, 친구들 괴롭힌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학생이 오면은, 제가 전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괴롭혔어요 저를 처음에. 그러다가 그 괴롭혔던 친구가 아직도 지금 친구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싸우면서, 남자들은 좀 치고받고 싸워야 더 오래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아직도 친구이기도 하고, 얼마 전 3일 전에도 만났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이야기는 뭐 기억에 남는 초등학생의 기록, 맞다.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달리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잠깐 육상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육상부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여자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집까지 저를 바래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집을 이렇게 바래다 주다가 어떤 골목길 같은 데로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풋풋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만약에 방송을 본다면 정말 미안한 말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뭐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를 뭐 전학생이라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또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볼까? 너무 제 얘기만 했나요?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미안한데 많이 무서웠어요. 그냥 좀 처음 고백받는 거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었는데,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때는 어떠셨나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쌍문초 까만콩은 뭐야?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육상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사실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맨날 운동장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운동장, 그리고 수업 시간 때도 축구부 친구들은 뭐 운동 나가야 돼가지고 달리기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제가 3학년 때인가 그 한강중학교에서 한 어떤 초등학생 그 육상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200m 부분에서 2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렸을 때 달리기가 좀 빨랐어요. 벌써 하트가 300만? 350만이 넘었네요. 와,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15분 만에? 감사합니다. 제 하트도 받으세요. 감사해요. 와, 벌써 359만, 362만? 진짜 빠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사실 저 듣고 싶은데 저만 얘기하니까 좀 힘드네.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때 쌍문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또 어쩌다가 중학교도 집 근처로 가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수성중학교라고 친구들이랑 또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롭게 적응을 하면서 지냈는데 맞다.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진짜 없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 해도 돼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거기 그쪽 백운중학교들 다녔을 때 형이랑 저희 친형이랑 부현이 형이랑 그리고 또 형 친구들이랑 비가 굉장히 오던 날이었어요. 근데 다리를 건너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 옆 동네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개천가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물이 있으니까.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물이 좀 불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형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다리에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물살을 못 이겨서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물에 떠내려가면서 난 진짜 죽겠구나.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제가 뭐 수영을 할 틈도 없이. 그래서 진짜 죽겠구나 해서 한 100m, 200m 정도 제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튜브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손에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제가 겨우 살아서 그 물가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겨우 그거 잡고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중학생쯤으로 보였는데 그분들이 그 비가 오기 전에 거기서 개천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뭐 물놀이 같은 거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지만 물놀이 하실 때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물놀이 하다가 그때 물놀이는 아니었지, 다리 건너다가 큰일 날 뻔했어가지고 물에 얽힌 사연이 좀 많네요. 또 하나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어릴 때 이야기인데 한 7, 8살 때쯤에 부모님이랑 다 같이 가족들이랑 바닷가를 갔는데 제가 텐트에서 놀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잠깐 뭐 요리 이렇게 하시는 진짜 가까이 됐나요? 더 가까이요? 네, 아무튼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텐트에서 있다가 답답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엄청 울면서 막 다시 뒤로 돌아가려니까 텐트가 우리 텐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아주버님께서 너 길을 잃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여서 막 울면서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또 하필 방송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 바닷가 방송 하시는. 그래서 저를 거기다 데려다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울면서 부모님을 찾았던 기억도 있네요. 뭐 그분이 부모님 이름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름 막 또박또박 얘기하고 제 이름 얘기하고 제가 어렸을 때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도 잘 얘기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잊어버렸었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죠. 또 굉장히 어릴 때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네. 그때 만약에 진짜 큰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죠. 예.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 때 왜 갑자기 거꾸로 가지? 유치원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랑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유치원 때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어디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치원 때 제가 한 몇 곡이었지? 기억이 지금 좀 가물가물 한 6곡 정도인가? 동요를 막 외워가지고 유치원 때 무대 위에서 노래했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보냈고 중학교 때는 제가 사실 중학교 때가 가장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중학교 때.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중학교 때 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상 위에 막 선물 같은 거나 편지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풋풋하고 귀여웠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또 어디선가 응원해 주시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통 정도는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정규 부회장도 했었습니다. 네. 정규 부회장도 했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부회장 정도 했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네, 이제 그러면은 학창 시절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언제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여러분들이 별명을 지어주셨던 뭐 사서구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예전에는 좀 낯 되게 많이 가리고 그리고 좀 친해지면은 굉장히 친구들은 주변에 되게 많은데 좀 친해지면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시크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냥 뭐 친화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좀 낯을 되게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거는 중학교 때 제가 노래를 되게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취미가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되게 많이 가고 뭐 옆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노래방 좀 제발 저한테 가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고. 네, 제 자랑은 아니고 언제 얘기할까 민망하네. 아무튼 네, 그래서 노래방 되게 많이 다녔고 그리고 중학교 때 팝송 대회를 나갔었어요. 제가 친구 둘이랑 해서 세 명이서 나갔었는데 그때 불렀던 게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라는 노래 불렀었어요. 뭐, Lately I have a stranger's feeling with no vivid reason here to find 뭐 이런 노래 불렀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여가지고 친구들도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스티비 원더에 대한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와 이런 가수도 있구나. 중학교 때 좀 충격적이었죠. 네, 제가 해외 팝 가수를 몰랐었는데 그분 노래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해외 팝 노래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가수를 하면 어떨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중3 때도 어디 뭐 가요제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가요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냥 무대에 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도 반 친구들이 노래 불러달라고 뭐 앞에서 노래 불러달라고 한 적도 많았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교실 앞에서 친구들 다 있는데 노래 부르고.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박상민 선배님 노래 불렀었거든요. 한 사람이라는 노래.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눈이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네, 그거 불렀었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꿈을 키우다가 뭐 가요제나 이런 데 나가서 상도 받고 그리고 또 회사 뭐 기획사 그런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길거리 캐스팅도 조금 당했었는데
가는 데마다 좀 안 좋은 그런 데인 거예요. 뭐 저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연기를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었어가지고 아니 저는 가수 할 거라고 연기보단 가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안 들어갔던 적도 있고 돈을 요구해가지고 뭐 그때 좀 잔치식이 있어가지고 기획사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주진 않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네 그래서 피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뭐 꿈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당해가지고 근데 돈은 안 됐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가요제도 나가고 뭐 이렇게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울림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여기 흉터 보면은 여기 흉터 있는데 이거 갑자기 혹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수술하고 있었는데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그래서 여기 망원동에 있는 어떤 빌라를 갔는데 회사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빌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또 사기 기획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원래 좀 회사 이런 거 하면은 꿈이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뭐 되게 큰 건물에 연습실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빌라인 거예요. 가정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사기 기획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디션 일단 봤죠. 근데 사실 울림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봤을 때 다른 기획사 오디션도 봤었는데 잘 됐었어요. 네, 1차, 2차 뭐 이렇게 다 3차까지 통과하고 막 잘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네가 조금 크게 되면은 나중에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정말 3개가 아니라 4개인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죠. 어디를 가야 될까? 제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약에 이 다른 기획사를 갔으면은 지금쯤 뭐 다른 아이돌로 나왔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가수로 나왔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울림을 선택했던 이유는 몇몇 분들 또 이거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울림 엔터테인먼트를 인터넷에 쳐봤죠. 근데 그때 있던 가수가 에픽하이 형들 있었고요, 지선 누나 있었고, 강균성 형 있었고, 그 또 넬 형들 그때 계셨고, 그래가지고 넬 형들 그때 계약하고 계셨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렇게 계셔가지고 아티스트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원래 처음에 팀 만든다고 할 때 3인조 발라드 그룹이라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발라드 그룹 하겠구나. 그래서 연습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의심을 많이 했다가 연습실 와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제가 학교를 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아방송대를 또 다니고 있었는데 동아방송대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대표님이신 이 대표님이, 이중엽 사장님이 어디니? 이렇게 해서 예, 저 지금 학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내일 학교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좀 연락처도 사실 몰라가지고 그때 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오세요. 그래서 그때 10시 반인가 11시인가 저녁?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오시자마자 저한테 야 여기 시골 냄새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 또 학교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학교 되게 좋습니다. 전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는 거였어. 예? 어디로? 그래서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서 강남을 왔어요. 강남에 왔는데 제가 강남에는 안 나가봤거든요. 뭐 평소에 이렇게 자주 나가고 막 이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강남에 처음 나가본 거 그때 그 음식집을 처음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사장님이 얘기를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친한 형처럼 뭐 너가 왜 가수의 길을 걷고 싶고 너가 왜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게 좋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사장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냥 제 인간성을 보셨나 봐요. 그냥 제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노래방을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맥주 한 캔 정도는 했었거든요. 제가 맥주 한 캔을 했었는데 노래방을 가자 해가지고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종이랑 펜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체크를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크를 하지? 이렇게 노래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너는 여기서 음이 어떻게 됐고 넌 여기 감정이 별로 안 좋고 하면서 저한테 무슨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 아니 놀러 온 거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재밌게 부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래서 이게 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몰래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좀 풀어졌을 때 테스트를 받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더 잘 불러야겠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너 집에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근데 저 친구네 집에서 원래 잘라고 했어가지고 그랬더니 사장님 야 그럼 우리 집 가서 자자 이러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우리 집 가서 자자 이러시는 거죠. 처음 봤는데 약간 그렇게 하시고 저 낯을 좀 가렸어가지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 따라갔죠. 근데 따라가고 있는데 호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 약간 아니 누가 와도 약간 생각이 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호텔로 들어가시는데 당당히 그래서 아 그냥 집이 좀 머셔가지고 가까운 데로 가시나 보다 이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 호텔인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한 며칠 한 달? 두 달? 이렇게 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좀. 근데 사장님께서 그때 되게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집을 안 구하시고 이렇게 뭐 호텔에서 며칠 숙박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사장님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하룻밤 같이 이렇게 뭐 지내고 다음날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학교를 가려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야 차비해라 하면서 저한테 5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받고 아 여기랑 계약을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짐을 먹고 네 울림이랑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그때 좀 의심을 했지만 뭐 별일 없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예 아무튼 그리고 학교를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수업하고 그리고 뭐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생 생활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좀 혹독하게 연습했죠. 연습생 때 제가 춤을 또 못 춰가지고 그때 5월 달쯤이었나? 이제 곧 멤버들이 들어오니까 인사하고 잘 지내라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해서 5월 달쯤에 첫 멤버들을 만났을 때 아 어떤 멤버들이 올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사실은 뭐 3인조 그룹으로 데뷔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돌을 하시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연습할 때 거기 있던 친구들이 그냥 다 춤을 못 췄었어요. 저 포함. 되게 춤을 그냥 다들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어서 뭐 몇몇 빼고 한두 명 정도 빼고 춤을 되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저도 힘들었죠. 그래서 뭐 선뻗기나 이런 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 되게 그냥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연습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더 하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빨리 먹고 와가지고 더 연습 먼저 하고 그래서 뭐 처음 테스트 봤을 때 제가 1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냥 그게 아 내가 춤을 되게 못 췄었는데도 열심히 하니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을 좀 갖기 시작해가지고 뭐 영상이나 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쯤은 댓글 소통 좀 해볼까요? 뿌듯뿌듯 잘한다 뭐 남일 등 멤버들이랑 주로 뭐로 싸웠어요? 남자들은 뭐로 싸우나 궁금. 아 이런 거 있네요. 그쵸. 사실 처음에 멤버들 만났을 때 다들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뭐 전주에서 온 형도 있었고 광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있던 친구들도 있었고 경기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 있는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서로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뭐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춤출 때 뭐 여기 동선 뭐 이렇게 여기 맞추자 이런 거 있었고 그런 거 싸운 거 아니니까 크게 싸웠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연습생 때. 네. 인피니트 F 하트수 우연히 혼자 넘김 770만 이라고 써주셨는데 하트 좀 제대로 더 늘려볼까요? 애교 고고라고 라고 써주셨어요. 예. 애교 어떤 애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다 써보세요. 어떤 애교 보여드릴까요? 무슨 애교? 어떤 애교 보여드릴까요? 애교? 하트? 하트 그러면은 오랜만에 3종 세트 드릴게요. 후! 휴! 야! 예, 감사합니다. 아, 귀신 공부도 하자.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오래됐어.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 없어. 아니 뭐 팬분이세요? 아무튼 네 시간 벌써 응모권 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는데. 아 예. 응모권 이쯤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활기를 불어드릴까요? 이거 당첨되시면은 저랑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하루 저랑 데이트할 수 있는 그 응모권입니다. 제가 뭘 할지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응모권 한번 뽑아볼게요. 네, 누가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무거워. 이거 봐. 와, 이게 양쪽에서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3개? 행운의 6명? 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다 이렇게 제가 저 손에 없어요,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뒤적. 와, 뽑을게요. 6명, 6명? 이만큼 안 돼요?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그러면은 일이 커지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한 분 먼저 뽑을게요. 뽑았다. 나 안 볼래. 왜요? 보여주면 안 돼? 왜요? 어떻게 해야 돼? 맞다. 화면에 개인정보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뽑았어요. 어디다 줘야 돼? 이름 말해줘요? 황보람 씨 당첨되셨네요. 저보다 누나네요. 보람 누나 축하해. 그러면은 2명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보람 누나 제가 뭘로 이렇게 했었는데 죄송해요. 개인정보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또 뽑았어요. 신정수 씨, 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뽑을게요. 어디 보자. 반응 좀 보자. 가혹하다. 근데 6명 너무 가혹하다. 너무 조금 뽑는 거 아니야? 김이영 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3분 끝났어요. 네. 3분 축하드려요. 제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3분 뽑을게요. 누가 되려나? 와 진짜 많다 근데. 뽑았어요. 정인화 씨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박수. 박수는 이게 쳐요. 눈치를 보면서 치세요. 박나영 씨 축하드립니다. 예. 와 진짜 이거 한 명만 더 뽑아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안 돼?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2분을 뽑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2분 이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2분 뽑았는데 자 좋다가 왼쪽 오른쪽 어느 쪽 선택할까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왼쪽 2명 다 왼쪽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가 왼쪽인가? 여기가 왼쪽인가? 여기가 왼쪽? 여기가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 오른 왼 5가 맞네요.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2분입니다. 김경희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6분 모두 당첨되셨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저랑 6분 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응모는 끝났고요. 제 시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맞아 연습생 얘기까지 했죠. 연습생 때 그렇게 연습해서 2010년도에 6월 9일 데뷔 날짜가 정해졌어요. 딱 연습생 때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제 기분은 뭔가 믿겨지진 않았죠. 진짜 데뷔를 하나? 이게 진짜 데뷔를 할까 했는데 M 카운트다운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쇼케이스 스케줄도 잡혔고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엄청 떨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노래도 이렇게 들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월드 투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음악 방송에서 1위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간절했던 마음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지금 뿌듯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꿈을 이루고 뭐 이렇게 투어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가장 중요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진심으로 중요했던 거는 여러분들을 만났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지금 제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 20대 때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한테 뭐 추억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20대 때 이런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20대 나이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거나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가 부러울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뭐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20대 제가 가장 멋있었을 나이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정말 보람차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정말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순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사람인지라 제가 뭐 여러분들과 물론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많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방송이 끝나거나 아니면 혹은 콘서트가 없거나 스케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외롭고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공허. 네. 그냥 사실 이런 시간이 저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과 언제 얘기를 할까? 뭐 친구들이랑은 그냥 카페에서도 뭐 음료수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작은 인원이어도 그런 공연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소통 같은 거 좀 하고 싶어요. SNS 이런 것도 좋긴 좋지만 이런 거에는 제 마음을 제대로 잘 담아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을 사람이 몇몇 안 돼요. 뭐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런 거를 얘기할 사람이 사실 몇몇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그런 거 같이 고민도 나눠보고 싶고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좀 기대고 싶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한테 기대셔도 되겠지만 저도 가끔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기대도 되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딜레이가 좀 있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기대겠습니다. 감사해요. 기대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이요? 오, 여기 지금 써있는 거 그래서 더 소중한 하트 1000만 개 돌파 느낌표 5개 대박인 거임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트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와, 제가 하트 1000만 개 돌파한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사실 초대박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1000만 개가 돌파가 했죠? 벌써 1000만 개가 돌파했나?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분 됐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아무튼 네. 아무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콘서트 때도 사실 뭐 얘기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제 이야기를 뭐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언젠가 제가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뭐 돈은 많이 모아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모아서 공연장을 만들다거나 좀 힘들겠지만 아니면 뭐 큰 카페를 만들다거나 엄청 큰 카페 한 200명 300명 들어올 수 있는 카페 네 그렇게 해서 뭐 작게 공연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그냥 네 제 작은 소망입니다. 아무튼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정말 짧게나마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도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셨다면은 저도 좋고 그리고 또 하트 1000만 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더욱더 힘내고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요 근래에 또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걱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저는 열심히 잘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시간이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금 이렇게 바로 가까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 굉장히 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든든해졌어요. 그냥 저는 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 많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조만간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진솔한 얘기, 진정성 있는 얘기,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아무튼 하트 1000만 개 돌파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댓글을 좀 보고 아쉽지만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히 함께해요.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러브레터. 이런 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 하지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love me. 카메라에 뽀뽀뽀. 뽀뽀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아니 제 앞에 지금 남자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뽀뽀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 시간 좀 늦었어요. 잘 주무시고 제 꿈꾸면서 주무세요. 추 여러분들도 좀 해주세요. 뽀뽀.
뭐야? 네, 감사해요. 아,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트위터 멘션 많이 남겨주시고 이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한테 SNS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고 자니까. 안녕. 잘 가요. 또 만나요. 껐어요. 끄지 마봐. 잠깐만.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잘 가요.